김대호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 및 세법 31번을 풉니다. 31번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왔죠. 자, 세법의 계산 문제는 풀지 않고 건너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세법에 16문제가 나오는데 16문제 중에 2문제, 1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이 계산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빨리 풀고 24개 이상만 맞추면 되니까 그 전에 지적법, 공시법의 문제를 많이 맞추시고 세법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흐름으로 세법의 6문제, 7문제 정도만 맞추면 충분히 합격하니까 세법의 계산 문제를 욕심부려서는 안 됩니다. 또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문제를 풀려고 시간만 잡아먹으면 가장 이게 우를 범하는 거죠. 자, 31번 문제를 풉니다. 자, 31번은 세법상의 임대사업자의 기장에 있어서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수입에 산출하는 걸 말합니다. 자, 보증금도 수입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이때 이것을 간주 임대료라 그럽니다. 전세 보증금이든 또는 월세 보증금이든 임대사업자의 수익금으로 간주하는 것을 간주 임대료라 그럽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은 반드시 임대 보증금을 3주택 이상 전세 보증금을 소유해야 됩니다. 전세 보증금, 당연히 월세는 당연히 보증금에 산입하죠. 자, 월세는 반드시 수입에 산출합니다. 하지만 월세에 있어서 보증금이라든가 월세에 있어서 전세에 있어서 보증금은 임대사업자의 수익금으로 산출하는 하나의 방법을 간주 임대료라 그럽니다. 자, 일단은 주택에 있어서 전세 보증금은 반드시 3주택 이상을 보유해야 됩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일 때는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증금을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로 2주택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을 때는 이 상업용 건물은 주택 수에 또는 건물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 수익에 반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주택, 2주택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자가 보증금을 받는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사업소득금액에 산입합니다. 2주택은 산입하지 않죠. 3주택 이상이 돼야 되니까. 자, 2주택은 산입하지 않지만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보증금을 받을 때는 이 보증금은 건물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소득에 산입을 합니다. 자,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사업소득에 산입한다는 거. 자, 하나의 상업용 건물도 당연히 보증금을 산정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임대보증금의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금융수익을 차감하는데 금융수익은 수입이자, 할인료, 수입배당금으로 합니다. 자, 금융수익을 차감을 하는데 금융수입에는 수입이자, 할인료, 수입배당금으로 합니다. 유가증권 처분이익과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 처분이익,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은 금융수익으로 차감할 때 보지 않는다는 거. 순수 금융수익은 이자, 은행에 넣는 이자를 말하죠. 수입이자, 할인료, 수입배당금으로 금융수익을 공제를 합니다. 자,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서 세무서에서 추계조사로 결정할 때는 금융수익은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수익은 또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익금액에 대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다음은 거주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익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장부 기장할 때, 신고할 때의 총수익 금액을 물어보는 거죠. 아주 어려운 문제죠. 자, 반드시 건너뛰어야 됩니다. 이 박스 안의 내용을 구별해서 내가 계산 산식을 암기해서 풀 수 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건데 이 계산 산식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시험 볼 때는 반드시 계산 문제를 빨리 통과해서 다른 문제를 맞히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익금 신고하는 하나의 계산식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익금 금액을 신고할 때는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뺍니다. 그리고 연이자율을 곱해서 금융수입을 공제해서 금융수입을 빼는 거죠. 그리고 월세 수입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익 금액은 임대보증금 마이너스 건설비 상당액 곱하기 연이자율 그리고 마이너스 금융수익의 연월세를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 안에 내용을 보면 임대계약 내용이 올 임대료 100만 원을 받고
임대보증금 5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 5억을 건설 취득가액, 건물 취득가액으로 빼면 됩니다. 자, 토지 취득가액은 건설비 상당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건설하지 않죠. 건물을 건설하죠. 그래서 임대보증금에 건물 취득가액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5억에서 2억 빼면 되죠. 그건 3억이 남는 겁니다. 이 3억에서 연 이자를 곱하면 되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연 6%가 찍혀 있습니다. 6%로 곱해주라는 말입니다. 자, 임대보증금 5억에서 건물 취득가액 2억을 빼서 연 이자 6%를 곱하면 5억에서 2억 빼니까 3억이 남죠. 3억에 6%를 곱하면 3, 6, 18, 1,800만 원이 됩니다. 이 1,800만 원에서 금융수익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밑에 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운용수익에서 수입이자가 나옵니다. 이게 금융수익이죠. 이자를 받았으니까 수익이자 100만 원을 빼주면 됩니다. 여기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 처분이익 200만 원은 공제하지 않고 100만 원만 공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보증금 5억에서 건물 취득가액 2억을 빼면 3억이 남죠. 3억에서 연 6%를 곱하면 3, 6, 18, 1,800에서 100만 원을 빼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700만 원 남죠. 이 1,700만 원에서 월세를 받은 게 있죠. 지금 올 임대로 100만 원씩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걸 1년치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1년 소득을 신고하는 거니까. 그러면 100만 원을 1년 받으면 12로 곱하면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700에서 1,200만 원을 더해야겠죠. 월세는 수익금이니까. 그래서 1,700만 원 더하기 1,200만 원은 2,9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정답 31번 정답 2번 2,900만 원이 부동산 임대 사업의 총 수익 금액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부동산 임대 사업의 총 수익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임대 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빼줘서 연 이자율을 곱합니다. 거기다가 금융 수익을 공제를 하겠죠. 그리고 월세 받아먹는 12개월치를 더하면 됩니다. 자, 임대 보증금 마이너스 건설비 상당액 곱하기 연 이자율 마이너스 금융 수익에 연 임대로 연 월세를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임대 보증금 5억이 잡혔으니까 5억에서 건물 취득가액 2억만 뺍니다. 토지 취득가액 빼면 안 됩니다. 토지 취득가액은 건설비가 아니죠. 토지는 건설하지 않죠. 건물만 건설하죠. 토지 취득가액은 건설비 상당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물 취득가액 2억만 뺍니다. 그러면 5억에서 2억 빼면 3억이 남죠. 3억에서 이 박스 안에 정해진 이자율 연 6%가 나옵니다. 6%를 곱하죠. 그러면 3억 곱하기 6%는 3, 6, 18, 1,8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금융수익을 빼는 거죠. 금융수익은 수입이자 100만 원이 잡혀 있으니까 100만 원만 빼면 됩니다. 1,800에서 1,700이 나오죠. 1,800에서 100만 원을 빼면 1,7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공제하면 안 됩니다. 자, 금융수익은 수입이자, 할인료, 수입 배당금으로 합니다. 자, 유가증권 처분이익과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만 공제하면 되죠. 자, 1,800에서 100만 원 빼면 1,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박스에서 올 임대로 받아먹은 게 있죠. 매월 100만 원씩. 100만 원을 12개월로 곱하겠죠. 부동산 임대사업은 1년치 수입을 신고하는 거니까. 그래서 임대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2는 1,2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200만 원 되죠. 그러면 1,700만 원에다가 1,200만 원을 더하면 2,900만 원이 됩니다. 그 정답 2번 2,900만 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총 수익금액의 계산 공식은 임대보증금 마이너스 건설비 상당액. 이 건설비 상당액은 토지는 포함하지 않죠. 건물 취득가액만 포함합니다. 여기다 곱하기 연 이자율 마이너스 금융수입. 금융수입은 수입이자, 할인료, 수입 배당금만 포함합니다.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월세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연 월세를 더하면 됩니다. 자, 임대보증금 5억에서 건물 취득가액 2억을 빼면 3억이 남습니다. 3억에 연 6%를 곱하면 1,8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수입이자 100만 원을 빼면 1,700만 원이 됩니다. 1,700만 원에다가 월세 받은 100만 원을 1년치로 하면 1,200만 원을 더하면 1,700에 1,200을 더하면 연 2,900만 원이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총 수익금은 2,900만 원,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법무사, 공인중개사, 경매 권리분석 강의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A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이론과 부동산 투자 관련 개인별 또는 그룹별 투자 실전 강의를 원하는 분은 특별히 개인별 투자 실전 강의 수강을 개인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